마켓 공감 시간입니다. 저희 마켓 공감이 예전의 포맷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전문가는 또 새롭게 모셨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의 오늘의 주제를 바탕으로 한 의견을 들어본 이후에 여러분의 의견도 저희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두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 한맥투자증권 영업부의 고광식 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두 분께서 어떤 내용을 또 논의를 해주실지 저희가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주제 오늘 이번 주에 코스피 예상 밴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저희가 볼 텐데 지금 이 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께서는 1850에서 1930포인트 현금 비중을 최소한 30%는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고요. 한맥투자증권의 고광식 부장께서는 1870에서 1940 우량주 분할 접근 전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부터 또 코스피 밴드에 대해서 많은 의견 가지고 계실 텐데 와우넷 메신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의견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와우넷 메신저 설문 참여 방법은요. 먼저 검색창에 와우넷을 치신 다음에 접속하셔서 상단 중앙에 있는 메신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이후에 로그인 하신 이후에 설문조사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의견부터 자세하게 들어봐야 할 텐데 일단은 두 분께서 거의 비슷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이성호 부장께서 먼저 이번 주의 시장의 흐름부터 살펴주시죠. 예, 지금은 이번 주는 역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국면이다. 그런 국면에서 벗어나기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8일에서 19일 FOMC가 아무래도 이제 그 가장 큰 변동성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결과 그리고 버냉키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게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시장은 그전엔 좀 조용스러운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급격하게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요. 네. 일단 FOMC의 결과 그리고 버냉키의 기자회견 내용도 문제지만은 그 이후에 그것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미국 국채 금리는 또 어떻게 변동을 하는지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변동성이 확대된 측면을 이머징 시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큰 문제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도출될 수 있는 만큼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광식 부장께서도 거의 비슷하지만 상단과 하단이 조금씩 높거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 국내 증시가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는 제일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밸류션으로 보면은 PBR 1배 이하라든가 PER 한 7점 후반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글로벌 증시 선진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신흥국 대비했을 때는 저평가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그 무차별적인 매도 공세라든가 삼성전자 실적 둔화 우려에 대한 일부 투자 심리 위축됐던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우량주 중심으로 초점 관심을 갖는 것 또한 네.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레인지는 거의 비슷하신데 약간의 전략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 FOMC 회의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기 전까지는 거의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FOMC 회의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FOMC 결과보다도 이제 그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버냉키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이제 가장 큰 그렇죠.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본다면은 일단은 지금의 어떤 시장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어떤 멘트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양적 완화 축소가 양적 완화의 종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또 양적 완화 종료에서 금리 인상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양적 완화 축소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양적 완화 축소는 하되 종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 안에 양적 완화를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양적 완화 축소하는 것 그리고 지금의 어떤 부양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 양적 완화 축소가 부양 정책을 이제 끝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를 놓고 시장이 과연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180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양적 완화 축소를 하면서 스케줄을 밝힌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부터 할지 또 한다면 얼마부터 할지 그 상당히 시장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스케줄을 밝힐 경우에 이제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좋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방면에 또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가
보다 더 무게감 있게 현실로 다가오면서 야 이제 진짜 하는구나 뭐 이렇게 돼서 악재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상당히 그 다양한 경우의 수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 그 상황 그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를 보고 투자를 좀 결정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조금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기대감에 좀 부응을 하는 코멘트가 나와주길 하는 바람입니다. 이 FOMC 회의 말고도 여러 가지 또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번에 FOMC보다는 6월 달에 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19일하고 20일 날 이제 미국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또한 일본의 그 수출입 동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로존의 제조업 지수, 중국의 PMI 지수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지표가 발표 예정이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로 이렇게 더 하향 조정했다는 부분은 역시 유로존에서의 경기 회복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의 그 PMI 제조업 지수는 시장 예상치 정도는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주택 지표들도 긍정적으로 좀 시그널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도 일정 부분 좀 우호적인 금융 환경이 변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FOMC 회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여타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면밀한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또 설문조사 결과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한 주 주가의 흐름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성호 부장의 의견은 47%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고광식 부장의 의견은 53% 조금 더 많은데요. 아마도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기대 심리가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FOMC 회의를 전후해서 또 외국인의 매매 행보가 시장 상승을 이끄는 데 상당히 중요한 주된 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번 주 외국인 일단은 지금 관망을 하고 있어요.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이성호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한 445억 정도 팔고 있는데 네. 사실 외국인들 매도가 이게 우리나라만 국한된 거라면 좀 더 보기가 쉬울 텐데 그게 아니죠. 좀 이머징 증시 전체적으로 그렇죠. 나오고 있다는 맞아요. 겁니다.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을 파는 규모 자체가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외국인 투자자를 6월 들어서 태국이라든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이 증시에서 한 27억 달러를 순매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블룸버그가 집계를 99년부터 했는데 그 이후에 가장 많은 순매도다. 8일 연속 순유출액이다라고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 세 나라 증시는 과거에 지금 5월까지만 하더라도 최근 4년 동안 전 세계 증시를 주도해왔던 굉장히 그 강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그 중앙은행들이 돈을 푼 게 한 12조 달러 정도로 네.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4조 달러 정도가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뭐 주식, 채권 뭐 다 통화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막대한 이동성들이 이머징 시장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이제 출구 전략이 본격적으로 나선다면은 이 돈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우려들이 액션으로 옮겨지면서 상당히 그 트리플 약세, 즉 이머징 국가의 통화, 증시, 채권 모두 다 약세를 보이는 국면이 계속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10년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의 방향성이다,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오를 경우에 이머징에서의 자금 이탈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고 증시도 외국인들이 계속 팔 수가 있다라고 볼 수 보고요. 반대로 이제 추가 상승이 좀 주춤해진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자금의 추가 이탈도 멈추면서 이머징 금융시장도 좀 안정을 찾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멈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외국인들의 매도세 여부는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고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저렇다 확신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와 반면에 외국인은 순매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또 국내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순유입이 되면서 계속해서 투신권을 중심으로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지수가 1900포인트 이하에서는 더 유입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동안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펀드, 공모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1900에서 1950포인트 전후에서 매물이도 워낙 두껍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6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한 3조 4천억 정도로 순매도를 했고 연간으로도 8조 이상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투신권 중심으로 했을 때는 매수세가 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연간으로도 보더라도
일부 한 1조 정도는 매도를 한 상태지만은 6월 달에는 좀 상당폭 매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그 연기금이 오는 2014년도까지 주식하고 채권형 펀드를 좀 증가시키는 그런 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연기금이 최근에 매수 강도는 역시 좀 약화는 됐습니다만은 네. 금융시장의 일정 부분 좀 안정화를 좀 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투신권 중심으로 한 자금 유입이라든가 매수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한 400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투신권이라든가 보험 중심으로는 좀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연기금이라든가 투신권의 매수세는 뭐 유지가 되겠지만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담스러운 부분은 역시 2000 전후에서의 매물대는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또 역시 우리가 네. 면밀히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또 이 시간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입니다. 앞서서 보신 것처럼 주가지수 밴드에 대해서는 거의 큰 이견이 없습니다. 1850, 1870에서 1930, 1940까지로 보셨는데 다만 투자 전략에서는 조금 차이를 보였거든요. 이성호 부장께서는 현금 비중을 최소한 30% 가져가자라는 의견이신데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른 시점이다라는 뜻인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좀 급락을 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위아래로 이 방향이 모두 다 열려져 있고 변동성이 상당히 클 거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주식 비중을 한 50에서 70% 정도 갖고 가시고 반대로 이제 현금 비중은 최소 30%에서 70%를 30에서 50%는 갖고 가자라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현금 비중이 최소 30%는 돼야 FOMC 이후에 최악의 경우가 나왔을 때, 이게 좀 급락을 했을 때도 우리가 대응을 하고 충분히 계좌를 크게 손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요. 전반적으로 스탠스는 좀 중립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야 한다라는 의견인데 반면에 고강식 부장께서는 우량주 분할 접근 매수 전략을 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워낙 강하게 뭐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역시 7월 3일 날 종료되는 뭐 뱅가드 펀드 물량이 좀 진행이 끝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신권이라든가 연금의 매수 일정 부분 또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또한 PER로 봤을 때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지금 저평가됐다는 부분도 역시 좀 일정 부분 메리트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량 중심으로 한 저점 분할 매수, 코스피 중심으로 한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 외국인들이 파는 와중에서도 그동안 매수를 했던 그런 섹터라든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라든가 일부 LG 디스플레이 정도에서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들 종목을 좀 피해야 하고 나머지 뭐 자동차 섹터 정도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켓 공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영업부의 고강식 부장,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